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이번 학기에 컴퓨터 기초 및 프로그래밍 언어 교양 선택 필수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된 이권수 교수라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면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 컴퓨터 기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되는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사용하는 교재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점프 투 파이썬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출간이 된 거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되는 교재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 학교의 서점에도 마찬가지로 교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의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죠? 다양한 문제들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학교에 오는데 어떻게 올 거냐? 그죠? 집에서 학교로 등교를 하는데 어떻게 등교할 거냐? 뭐 택시를 타고 등교를 할 거냐? 그죠? 또는 이제 자가용을 타고 올 거냐? 그죠? 또는 이제 뭐 걸어서 올 거냐? 또는 버스를 탈 거냐? 뭐 다양한 어떤 수단들이 존재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은 문제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를 어떻게 올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가겠다. 이것이 뭐죠? 해법이죠. 그죠? 이 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절차들이 필요할 거죠. 시작은 집에서 했고 결과는 학교에 도착하지만 그런 수단들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학교 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컴퓨팅적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팅적인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평소에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것을 문제화 생각하지 않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자기가 이제 하던 행동대로 그렇게 쭉 진행을 하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해해서 어떤 단계를 분해해 가지고 절차를 합리적인 절차를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 보는 것, 그런 과정들을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접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목을 개설한 목적입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중간마다 단계별로 딱딱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어떤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접목시켜보자.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논리적인 사고력을 한번 발휘해서 최적의 방법을 고민해보고, 그죠? 실제 최적의 방법을 실행해보고, 그것이 이제 이전의 방법에 비해 가지고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개요적인 설명에서는 컴퓨터의 구조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고 작동을 할 때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컴퓨터의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볼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제공할 텐데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어떤 특정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그 언어로 컴퓨터에 직접 코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실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가지고 그 결과도 내보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차별 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주차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왜 개설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요 앞에 잠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제공을 하겠지만 컴퓨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어떤 하드웨어들이 있고 소프트웨어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료입니다. 그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제 그런 정보를 받는 것이 좀 제약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또 이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실제 이제 컴퓨터에 입력이 될 때는 사람이 편하게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게 입력이 되지만 실제 이제 숨어 있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키보드로 어떤 명령을 입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화면에는 글자가 보이지만 실제 컴퓨터는 글자를 못 알아보죠. 그래서 이제 그 글자가 화면에 보이는 글자가 실제 컴퓨터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CPU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또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저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저가 컴퓨터와 뭐 하느냐?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 언어는 서로 대화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일본어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중국어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듯이 사람과 컴퓨터 간에도 소통하기 위한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언어들은 한 가지만 존재하느냐?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것처럼 여러 개의 언어가 존재하듯이 인간 사이에서도 컴퓨터를 서로 이제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들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언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우리가 짜볼 텐데,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왜 짜야 되는가? 그죠? 왜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메이커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해서 OS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느냐?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한글, 그죠? HWP, 그죠? 또는 엑셀, 그죠? 뭐 다양한 이런 것들도 다 뭐가 하냐면은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제 어떤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언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제가 앞에 모두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리즘은 다양한 과정이 있었죠. 아까 집에서 학교에 올 때, 그죠? 택시를 타느냐, 뭐 버스를 타느냐, 걸어오느냐, 또는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버스를 타고 오느냐,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과정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써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겠죠. 그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한 그 과정이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의 종류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 3주차가 되면요, 우리는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3주차에는 실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볼 겁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거냐 하면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파이썬 프로그래밍 교재죠. 그래서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는 교재를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파이썬을 대부분은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제 이제 왜 이 파이썬을 갖다가 강의 도구로서 사용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범용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공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파이썬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이제 컴퓨터와 대화를 해보는 거죠.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언어를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대화를 해볼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파이썬의 명령어 입력창에서 실제 파이썬 간단한 파이썬 명령어를 입력하고 컴퓨터에다가 명령어를 실행시키도록 요구한 다음에 컴퓨터가 그 결과를 화면으로 이렇게 출력하는 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접해 볼 겁니다. 그게 이제 3주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주차 이후 이제 우리가 4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볼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바로 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4에서 15주차 사이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파이썬의 문법을 배울 겁니다. 이게 파이썬의 구조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문법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문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문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을 보면서 손짓이나 발짓이나 그죠? 또는 몸짓 그죠? 또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화나 어떤 의사소통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대화하는 언어의 문법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그래서 문법이 틀리면 컴퓨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처음 배울 때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의 문법을 기본적으로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뭐 못 따라갈 건 내용은 전혀 아니겠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다 파이썬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파이썬의 문법들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제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짜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고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안할 때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들도 한번 서로 토론도 해보고 실제 결과를 한번 내보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서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4차 산업시대 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공의 부분의 개념을 많이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자동차를 전공하는 사람은 자동차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동차를 내가 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고객을 응대하는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업무를 처리하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컴퓨팅적 사고력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비가 있다면 어떻게 이 자동차 정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회계라든지 그죠 다양한 어떤 많은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현재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4차 산업 시대 혁명 시대에서도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현업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전공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업에 나가서 뭐 간호학과든 뭐 물리치료학과든 뭐 다양한 학과들이 존재하죠. 현업에 나가서 자기가 하는 업무들을 좀 분해하고 분석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좀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좀 의욕이 지나쳐서 좀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수업 진행 내용이라든지 하는 어떤 부분이든 뭐 진도가 빠르다든지 느리다든지 하는 부분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불편한 부분이나 또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진행 과정에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수업 내용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자, 1주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